자,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헬기 전원을 놓고 특혜가 아니냐, 또 부산대병원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유가 뭐냐,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대표 수술 집도인 민승기 교수의 브리핑 이후에 지역 의사회의 반발도 거세게 나왔는데요. 어떤 얘기였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건 당시에 이제 부산대 번역외상센터장과 당시에 서울대병원의 응급의료센터 당직 교수 그리고 외상센터 당직 교수와 연락이 돼서 이재명 대표님의 이송을 결정하였습니다.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그 수술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저희가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준비하고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보면요, 부산대병원은 전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또 그렇죠. 서울대병원은 요청을 받았다라고 하고 또 민주당은 이송 요청을 했을 뿐 결정은 부산대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가 계속 엇갈리네요. 지금 일단 서울, 경기, 또 부산, 광주, 경남 의사회에서 잇따라 네. 지금 성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의료라는 것은 누구나 평등하게,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응급실이 없는데 응급실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 누구나 우리 인간의 생명은 다 어떤 공통적으로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일반적인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특히 그동안 민주당은 이 지방의료, 공공의사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왔고 그걸 또 입법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의료 같은 경우는 KTX가 생긴 이후에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 서울 쪽으로 많이 옵니다. 물론 인지상정이죠. 좋은 곳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는 것 자체와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는 겁니다. 즉 상처가 어느 정도일 때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헬기를 누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건지 네. 이런 것들이 다 법적으로 원칙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 피습을 받은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일단 상처가 1.4cm 정도 이제 정맥에 상처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는 우리나라에 정말 알아주는 외상센터입니다. 배도도 한 120석 가까이 있고요. 의사분들도 17명 가까이 교수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실력이 최고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당시 집도의가 여기 지금 치료를 해야 된다. 옮길 경우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크긴 상처는 아니지만 옮기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게 피가 뭉쳐질 경우나 혈전이 생길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수술할 수가 있고 당시에 관련된 교수들 7명이서 다 수술 준비를 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는 서울대로 가겠다. 왜냐하면 이게 수술하려고 그러면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동의를 하지 않고 우리는 서울로 가겠다. 라고 하니까 아니 왜 서울로 가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상황들을 서울대병원에 이야기를 했고 네. 서울대병원에서 그러면 서울대병원으로 오라. 그럼 서울대병원에서 소방청에 이야기해서 헬기를 이용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소방 헬기를 이용을 할 때 규정이 있어요. 아주 심각한 어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예. 사지절단이라든지 총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만 유일하게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재명 대표의 상처가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왜냐, 이 헬기는 국민 세금으로 무료로 운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수술할 수 있는 거를 왜 서울대병원을 갔을까? 가족이 간호하고 싶어서 누구 가족 간호 안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치료를 받지 않고 서울로 이송이 됐고 이송됐으면 그러면 본인이 어떤 이 여러 가지 이 119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 이용해야 될 텐데 문제는 헬기를 이용해서 갔다는 거죠. 이것 또한 특혜가 아니냐.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지방의료계가 부산대 의대는 1.4cm 치료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료가 특히 붕괴되고 있는데 더 이런 데 대한 어떤 촉발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의사분들이 상당히 격분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은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의전 서열 8번째인데 특혜 시비 운운은 좀 유치하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해서 또 다른 시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보니까요. 지금 이 대표의 이 사안에 대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일단 그 보십니까? 전에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에 응급의료 헬기가 많지 않아요.
많아요. 닥터 헬기는 7대밖에 안 되고 이재명 대표가 타고 간 119 응급의료 헬기는 전국에 29대가 있고요. 네. 부산엔 딱 2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헬기를 위해서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공동운영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국무총리 훈령인데 여기에는 그 어떤 규정에도 이렇게 뭐 당대표나 우리나라 의전서열 10등 안에 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를 갖다 줘가지고 우선적으로 닥터 헬기나 뭐 응급의료 헬기를 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거는 홍준표 시장이 왜 저런 말씀하셨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그 이야기를 그 감정을 건드렸는데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이 부울경에서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그 재작년 말에 그 대선 직전에 이렇게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걸 네.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도 의료 서비스가 서울 못지않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렇게 공약까지 내세웠던 분이거든요. 뭐 이재명 대표가 항상 이렇게 말하고 행동이 틀리니까 뭐 그러려니 하지만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겠는가.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개탄에 맞이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